나 열알기를 2003년에 썼어요. 근데 열알기가 이제 그게 리라이팅이 처음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했는데 그게 이제 또 한국의 유명한 고전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신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제 그 뭐야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어느 대학 교수면 그냥 어느 대학 교수 이걸로 끝났을 텐데 뭐 지식인 공동체 같은 걸 하는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수인어머가 취재를 많이 내서 뭐 온갖 신문에 다 났는데 진짜 모든 일간지에 났는데 내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중앙일보의 한 면이 아니야 양면에 수인어머 전체 그림이 싹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나. 아니 그게 그렇게 신기해?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석박사 지식인들이 어떻게 밥을 해 먹으면서 같이 일상을 같이 하느냐 이게 놀랍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어떤 나쁜 고정관념이야. 지식인은 남이 해주는 밥만 먹는 건가? 그럼 자기 손으로 밥을 안 해 먹어? 밥 먹으면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 당연히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쉬어야 되니까 산보를 하여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산보길이 다 열렸었어요. 예, 어디를 가면 거기가 최고의 산보길이 있어요. 지금 이제 최고 정점이 와 있는 거야. 남산 순환도. 이보다 좋은 산책길은 서울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여튼 근데 그것도 그런데 산보를 계속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너무 좀 뭔가 재밌으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제기를 차기 시작했네. 그래서 막 제기도 또 엄청 열심히 차가지고 소림 제기까지 나왔다니까. 막 등 뒤로 차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신기 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번에 이렇게 탁구대 들어오니까 뭐 정말 그때 이제 좀 알게 된 게 정말 남성들은 몸을 쓰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온몸을 다해서 탁구를 쳐. 정말. 그때 내가 알게 된 거. 여성들은 몸을 안 움직여.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능이 끝날 때까지도 모든 남성은 다 탁구 거의 선수가 됐는데 여성은 문탁하고 나만 탁구 쳤어. 문탁하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배운 거야. 야 진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굳어지면 진짜 이거는 성평등에도 정말 해로워요. 그럼 몸이 일단 그러니까 여성들은 계속 아픈 거예요. 남성들은 진짜 헌신을 다해 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 내가. 근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연애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이기고 싶어 해. 진짜, 정말. 너무, 정말 저거는, 초딩 아니면 중1 아니야? 이런데, 근데, 그래서 몸이 건강하잖아. 그 뭐, 어쩔 거냐고, 이거.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저기 아예 감리당에서 할 때 의무적으로 다 하게 해버려서 그 탁구 세포가 막 깨어난 거지, 지금. 그걸 일깨워야 돼.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스스로 자가 치료를 못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다가, 뭘 했었냐면, 문홀이라는 데 텃밭도 했었어, 텃밭. 그것도 무슨 인연으로 누가 별장을 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별장이 너무 아까워서 주말에 갔더니 거기 밭이 있어가지고 밭도 그냥 공짜로 준대. 그래서 밭을 좀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해보자. 정말 요만한 밭인데 진짜 7명, 10명이 들어가서 밭을 일구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다 알아 누웠어요. 정말 사방이 다 쑤시더만 세상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농사야, 농사. 정말 농민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뭘 막 심었는데 나중에 호박인지 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왔어. 정말 온갖 돌연말이가 다 나왔어. 우리가 그 농법을 다 어긴 거야, 진짜.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을 가던 때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는데 미국 이타카라는 데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얘기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때 겨우 홈페이지가 막 생길 때였어. 그런 때인데 이제 텃밭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지. 미국 이타카라는데 그리고 코넬 대학인데 나는 전혀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예,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이 정신만 투철했죠. 이때의 반미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대한 반감? 이랄까? 미적인 걸 내가 좀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는데 나를 거기 초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방문 교수로 비지팅 프로페서로 한 학기 와서 강의를 해달래. 여기서도 취직이 안 되는데 무슨 미국에서 취직을 해. 이건 또 무슨 기구함이야 세상에. 세상에 인간이 인생이 이래요. 한국에서는 진짜 그렇게 교수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뭔 미국 교수 이게 그리고 와 진짜 뭐 한국 고정문학인데 미국에 왜 가? 중국이면 몰라도 중국 연변대학이면 몰라도 세상에 그거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약간 나는 그냥 해보는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막 이제 서류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거기 계신 한 분이 이제 그 한국 학과는 아니고 이스트 아시안이라서 동아시아 동아시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국학 분야에 이제 이 사람을 오게 해서 강의를 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오케이를 한 거지. 신기한데? 이런 실험을 해? 지식인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가니까 이제 한 6개월 남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 일단 영어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왜 거기 알지도 못하는 데를 가야 돼? 근데, 나를 미국으로 보내려는 아주 불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공익숙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이런. 왜, 동감하는 느낌이야, 이 느낌? 예? 그러면서 회유를 해서 미국에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냐, 이 기회를 놓지. 아까 연함이 왜 열아 갈 때 그런 비슷하게. 예. 그래서 막 그 모든 서류 처리를 다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비자를 받으려면 저기 미 대사관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됐어요. 엄격한 심사에 나는 사실 떨어지고 싶었다니까요, 진짜. 그랬는데 참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인물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꼭 해야겠어. 내가 미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청년이 아싸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거기 가 있겠다고. 세상에. 그래갖고 막 순식간에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코넬 대학에. 코넬 대학에 하여튼 뭐 해서 대학원생 뭐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현지를 다 알아보겠다고. 와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요. 정말 영마의 달인이면서 하여튼 일을 번개처럼 처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거야 거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났어. 이제 떠나게 됐어. 거의 이제 미적되다가 이제 짐도 보내고 뭐 해서 이제 드디어 8월 중순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 또 매미라는 태풍이 오네. 태풍. 그래갖고 나는 이제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는데 비행기가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당연히 비행기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에?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한테 비밀에 붙였어. 이게 납득이 돼. 내가 저기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가는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놀랐지. 네. 그래가지고 혼자 간 거야. 왜냐면 아니 공항에 뭐 환송식 받고 이러고 갔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하고 돌아오면 어떡해. 세상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비밀에 붙인 건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누가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얘기를 오늘 만나야 되고 어쩌는데 나 여기 공항이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나 미국 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연구실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홈페이지를 보니, 뭐, 자기가 서태진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하여튼 무사히 이제 떠났어, 무사히. 예, 몰래, 비밀에. 그리고 그때는 뭐 이게 여러분이 아직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메일도 뭐 시원치 않은 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뭐 영어도 모르는 데다가 또 길눈이 어둡잖아. 근데 그 JF 공항에 얼마나 표지가 많아. 지금 우리나라 KTX 타려고 해도 표지를 뭐 너무나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데로 옮겨가야 돼요. 더구나. 왜냐하면 이타카라는 데는 뉴욕주에서 5시간 떨어져 있는 버스로. 아주 그 작은 도시고 인디언의 숲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와 거기서부터 이제 막 공포가 몰려왔죠. 그리고 막 서로 와서 막 자기 차를 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세상에 이런 위기에 이제 꼭 천을 기인이 등장하죠. 그때 이타카 코넬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을 만났죠.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 영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걔가 가는 데가 내가 가는 데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공항에서 막 방송을 했는데 그게 한 20명 타는 경비행기야. 그 갈아타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막 시간이 바뀌어. 그걸 방송을 했는데 내가 혼자 갔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뻔했죠. 진짜 완전히 공항에서 미아가 될 뻔했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더니 바로 몇 달 전에 떠난 그 청년이 참 누구죠? 응? 그래서 누구죠? 정말 달덩이 같고 막 터질 듯한 그런 이제 몸을 가졌는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야 진짜 그리고선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타카 공항역 자체가 아주 그냥 저 한백가는 예미역보다 좀 클래라 그런 곳인데 나를 초대한 분하고 걔하고 막 누군지 아직도 몰랐어? 오선민. 현민이 그런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이드 역할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애 유일한 교수직 6개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 월급을 받고 나중에 그 세금을 내니까 환급도 받았어. 근데 코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 아이비리그에 뭐 속하고 그런데 그 코넬대 캠퍼스는 인디언의 숲이에요. 숲 전체 캠퍼스를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 그 풍경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그 캠퍼스가 아름다운데 그게 이제 계곡도 있고 큰 호수도 있고 뭐 이게 보통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알고 봤더니 이게 인디언의 숲인 거지. 인디언 숲을 뺏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메일 복원되고 이랬을 때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런 루머가 돌았어. 여기 설악산 아니야? 설악산에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안 가고 거기가 뭐 내가 왜 이런 식의 아주 진짜 코믹한 그 스캔들에 연루되나 몰라 항상. 하여튼 그럴 정도로 진짜 이렇게 캠퍼스를 가는데 계곡이 너무 깊어서 여기 떨어지면 죽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식물원 이런 데를 보여주는데 막 깊은 산속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오지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세상에 있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깨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것이 행복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거기가 자살률 1위였어요, 대학생들. 네.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는 경찰이 아예 상주를 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늘 막 굉장한 경계를 펼쳐.
정말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그 식물원 같은 데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진짜 내가 그 겨울을 겪고, 여긴 개마고원 아니야? 막 이런 개마고원 체험을 했다니까. 강원도에서 내가 추위에 어지간히 이 단련이 됐는데도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눈이 일주일 동안 오는 것도 봤어요. 눈이 일주일 쉬지 않고. 그래서 동부에서 LA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 오잖아요. 그러면 피부병 걸리고 막 저주를 퍼부면서 돌아간대요. 지구 온난화는 개뿔 이렇게 추운데 이러면서 간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서 죽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시체가 나온다. 그런 괴담이 떠돌았죠. 그러니까 주로 언제냐면 졸업 시즌. 그래서 거기 그 호텔 경영학과가 아주 유명한데 호텔이 또 아주 명소 중에 명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이제 졸업할 때 전 세계에서 학부형이 오는 거지. 그럼 거기 머물잖아. 그래서 그 호텔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그 즈음에 학생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경치 좋은 곳에 산다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걸 하나 알았고, 사람 팔자를 바꾸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저를 이제 보낸 이 불순 세력들, 제발 좀 멀리 가라. 멀리 좀 있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 좋다. 그래, 나도 정말, 고독하고 싶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겪어보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고 고독인데, 내가 가서 아주 정말 치열하게 내가 고독을 느껴보겠다.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아는 사람이, 달림이하고, 나 초비한 사람은, 그분은 거기서 처음 만난 거니까 뭐 아는 사람도 아니지. 그리고 이제 한국 학과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이게 다고, 그리고 인디언 숲에 있고 내 게스트하우스는 좀 멀리 있으니까 거기서 걸어가면 한 시간 반? 걸어갔다 걸어오면 3시간을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독을 막 음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MP3도 나오고 그래서 막 김광석 노래를 듣고 막 걸어 다니면 왠지 내가 뭔가 속을 푸고 막 그냥 인생이 막, 막 뭐 한없이 쓰라린 것 같고 하는 막 감정에 몰입이 되잖아. 다 진짜 쌩 가짜지, 사실. 내가 그냥 그 조건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거기 공동체가 다시 복원이 돼버렸어. 거기 한국학과 다니는 학생들하고 매일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밥 먹이고 그러면서 무슨 세미나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뭐 만들면서 저기 서울 수유넘을 할 때랑 똑같은 스케줄을 내가. 그리고 심지어 막 내가 달림이 걔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또 잠을 잘 안 자고 꼭 새벽에 나가. 근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가 김밥과 미역국을 끓여줬어. 그럼 보온통에 가지고 가라. 나의 모성이 또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막 정말 내가 기발한 방식의 이제 김밥을 막 이제 고추장에다가 막 멸치랑 뭐 온갖 남은 음식을 해가지고 막 둘둘 말아서 이런 거 진짜 기발한데 뭐 나중에 들었더니 애들이 그거 먹느라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나는 애들이 감격하면서 먹을 줄 알았더니 참네. 참 모성이 다 의미 없어 진짜. 나 절대로 그런 헌신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진짜. 하여튼 막 그거리라 그러고 거기 한국학과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호기심이 나니까 막 이제 나한테 막 너무 많은 걸 질문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달림이는 영어가 되니까 그래갖고 그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때 그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상이 안 될 때니까 이제 그런 뉴스레터 같은 걸.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걷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 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 야, 근데 영어를 배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었어. 왜냐 그 코넬대 교수면은 교수직이 있으면 그냥 무료로 최고의 그 강사한테 배울 수 있게 해줬거든요. 야, 나는 정말 끝내 거부했죠, 제가. 끝내 영어를 배우지 않겠다. 아주 그냥 뭐 못 배우겠다가 아니라 이제 끝내 내가 이걸 버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룸메이트였던 그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하나 배웁니다. 그 친구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은 데다가 매일 너무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고 막 간식이랑 뭐 그냥 그게 막 그 음식이 넘쳐나 식상여였나 봐. 그래서 내가 그걸로 많이 연명했지. 걔 나간 다음에 좀 많이 털어먹고 그 간식, 간식도 좀 먹고. 그래서 그때 내가 1달러로 사는 연습을 했거든요. 돈을 안 쓰고. 그게 재밌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항상 하는 말이 you can try예요. you can try. you can try가 뭐겠니? 뭐 먹을 수, 같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맛 좀 봐요, 맛 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뭐. You can try. 그래서 내가 그걸 변형했지. You can try my glove 이래가지고 내 주먹 맞춤 볼래?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그 횡단 여행도 했어요.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 차 운전하는 또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그냥 안 돌아오지. 아까 일본 가서 MBQ를 갖고 왔잖아. 여기서 그냥 돌아오겠어? 내가 반드시 여기 돌아온다. I'll be back. 뭐였냐면 여기 뉴욕에서 그리고 내가 그때 뉴욕에 좀 반했어. 뉴욕의 공원에 반했어. 뉴욕의 자연에. 진짜 그 다른 거는 진짜 볼 게 없어. 진짜 이 문명의 그 첨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돌아와서 뭐 알게 된 게 뭐냐면 서울이 훨씬 더 발전한 도시야. 메트로폴리스. 네. 뉴욕은 너무 촌스러워. 지하철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잠깐만. 여러분도 가보면 거기서 컬처 쇼크 받을 거고 몸무게가 200kg 되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고 이제 또 충격을 받을 건데 뉴욕의 나무와 공원과 숲. 그래서 내가 여기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이죠? 2016년. 그러니까 무려 얼마 된 거예요? 12년 만에 뉴욕의 크크성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거기서 뉴욕 커뮤니티를 3년간 운영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혜완이를 이제 뉴욕으로 보내게 된 하나의 또 계기가 됐고 혜완이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잭슨 하이츠라는 곳에 맨하탄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한 공풀보다 좀 크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는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그게 월세가 한 250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겸 이제 세미나를 열었고 그 뉴욕 안에 사는 사람들 한국인들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봉에 있는 그때는 이미 이제 이쪽 이제 가미당 하는 때잖아. 개봉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서 뉴욕 탐방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있는가, 머무를 곳이 있는가. 호텔이나 이 모텔에서 자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 굉장히 마음을 좀 황량하게 만드는 게 있어. 네. 친구와 함께 머무를 곳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달씩 있었던 분도 있고 뭐 서너 달씩 있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이 보키 씨 우창희 선생님이 뉴욕에 가면서 또 한 번의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죠. 그 이후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제 신체 이런 거를 이제 책에도 쓰고 그랬어요. 그 뉴욕 굉장히 뉴욕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분은 거기 뉴욕 시민이 다 됐더라고. 내가 늦게 가봤더니 동네 버스 다 이용하고 뭐 장터를 또 그렇게 잘 알아. 진짜. 하여튼 뭐 그런 걸 몰고 다니나 봐. 그래서 하여튼 뉴욕이 지금은 이제 크크성이 이제
다쳤죠. 왜냐면 그 혜원이가 이제 쿠바로 떠나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뉴욕은 어떤 그런 이제 뉴욕과 이타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한동안은 내가 향수나 이런 감각이 없는데 이타카 숲을 떠올리면 이렇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내가 예전에 인디언이었나? 그래서 거기 살았었나? 그 뜬금없이 거기를 갔을까? 그 눈에 너무너무 선해. 내가 걸었던 모든 거.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너무 좋은데 은행잎이 나무가 정말 이 아름으로도 뭐 이게 몇 배 아름이 되는 은행나무인데 거기가 다 노랗게 됐던 그게 정말 이 모든 이 허공을 노란 것으로 물들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그 가을이 너무 진짜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게 이제 호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호수에 비치면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뭐가 되지? 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비치잖아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가슴에 굉장히 아련하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열알기에 대한 사랑방 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안녕. 아니나.